면접 영상을 제작하는데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지 사전 준비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전면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이면 좋겠습니다. 전면 카메라가 왜 조건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면접 영상을 촬영을 할 때 화면을 직접 보면서 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전면 카메라가 다 있죠. 예, 다 있다고 보고 그런 카메라를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렌즈 클리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은 그 미디어 기기의 특성상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지문이 묻거나 혹은 얼룩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맑고 깨끗한 영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렌즈 클리너로 깨끗하게 이렇게 닦고 촬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렌즈 클리너가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입김으로 호흡 불어서 그 안경 닦기로 이렇게 좀 닦아주시면 그 정도로도 충분히 좋은 영상을 촬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각대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삼각대가 왜 필요한가 하면 스마트폰 카메라의 높이를 조절하는데 대단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삼각대를 사용을 하시면 적절한 높이 조절이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루투스 리모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고 녹화를 해보면 한 번만에 정말 잘 됐다.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 아주 말씀을 잘하시는 그런 수험생들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한번 녹화하고 나면 이거 자세가 좀 안 좋았다. 혹은 불필요한 말을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촬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리모컨으로 스톱, 녹화, 스톱 이런 걸 반복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리모컨이 있으면 대단히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리모컨이 없으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리모컨이 없어도 요즘 그 스마트폰은 말을 다 알아듣죠. 명령어를 내리면 됩니다. 동영상 촬영 혹은 볼륨 키를 누르거나 손바닥을 스마트폰을 향해서 펼쳐 보이면 약 2초 후에 녹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영상 촬영하고 1초, 2초 지나서 3초 만에 말씀을 시작하시면 정확하게 녹화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리모컨이 없어도 얼마든지 촬영을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전면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 그리고 렌즈 클리너, 삼각대, 블루투스 리모컨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편리하게 녹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 스마트폰에 있는 그 카메라 요즘은 대부분 다 고성능 카메라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카메라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설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화면의 크기입니다. 샷의 사이즈, 이미지 사이즈라고도 하는데 요즘 스마트폰 성능이 너무 좋아서 전면 카메라도 4K 영상도 녹화가 되고 풀 HD는 당연히 되고 그렇게 성능이 좋아졌는데 가능하면 풀 HD로 영상을 녹화하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4K로 녹화를 하고 나면 물론 화질은 좋겠지만 파일의 용량이 너무 커집니다. 파일의 용량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업로드 하는데 제한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K 영상은 가급적 촬영하지 마시고 풀 HD 영상으로 녹화하셔도 충분히 좋은 영상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풀 HD 영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프레임의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동영상은 정지 영상이 1초에 30장 혹은 24장 혹은 그 이상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초당 몇 장이 보여져요? 초당 24장.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에는 초당 30장. 그 이상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슬로우 모션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초당 30장이 가장 보편적인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레임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면 용량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프레임 속도는 초당 30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상을 촬영을 할 때 가로 세로 비라는 게 있어요. 가로가 4대 세로가 3. 그래서 4대 3 가로 세로 비가 있는 영상도 있고 16대 9의 가로 세로 비를 가진 영상도 있습니다. 16대 9가 일반적인 텔레비전 영상의 가로 세로비, 즉 종횡비이기 때문에 16대 9로 가로 화면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세로 화면으로 찍으면 안 될까요? 입학처에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심리적으로 세로 화면을 보면 안정감을 잘 못 느낍니다. 가로 화면이 훨씬 더 안정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도 가로가 훨씬 더 긴 시네마스코프 영화 화면으로 보게 되죠.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가 긴 텔레비전 화면 영상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지 세로가 긴 그런 텔레비전 화면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가로가 긴 화면이 우리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면접관 선생님들한테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라도 세로로 촬영하지 마시고 가로로 촬영하시기를 권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이 가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약간 미학적인 속성도 있지만 기술적인 속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걸 잘 들으시면 좋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 겁니다. 화면 구성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화면의 구도인데 가슴 윗부분 즉 바스트 샷으로 촬영할 것이냐 허리 윗부분 상체 웨이스트 샷으로 촬영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영상을 촬영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는 아나운서 그리고 앵커의 샷이 그 왼쪽에서 보는 이 바스트 샷입니다. 그리고 기자가 스탠드업을 해서 리포팅을 하는 기자의 영상은 오른쪽에 보는 그 웨이스트 샷입니다. 허리 위 영상. 이 두 가지 어떤 샷이라도 괜찮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하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여백입니다. 여백을 얼마만큼 확보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데요. 수험생 여러분은 화면의 한가운데 위치해야 됩니다. 한가운데 위치하면 자연스럽게 좌우 여백은 같아지겠죠? 좌우 여백은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남았죠. 머리 위에 상단 여백이 중요한데 상단 여백은 얼마만큼 여백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적당하게 주는 게 좋겠죠, 그죠? 예, 적당하게 둬야 되는데 그 적당하게 두는 것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하면 이 그림을 샘플로 보시면 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웨이스트 샷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영상의 그 머리 윗부분을 보면 여기가 여백입니다. 이걸 헤드룸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학생의 이마 넓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마 넓이 정도로 머리 위에 여백, 헤드룸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스트샷의 경우에는 여백이 여기 있습니다. 이 여백은 이마보다 조금 더 좁죠. 좀 더 타이트한 바스트샷으로 갔기 때문에 이마 넓이의 절반 정도의
그 정도의 여백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촬영을 하실 때 이마를 기준으로 웨이스트 샷인 경우에는 여백을 두시고 바스트 샷인 경우에는 이마의 절반 정도 넓이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도를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촬영한 영상이 방송에 나가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입니다. 카메라의 높이입니다. 카메라 높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수험생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추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수험생 여러분의 눈높이와 같도록 설정하시면 그것이 소위 수평 앵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평 앵글이 되고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한 앵글이 됩니다. 그래서 수평 앵글은 상징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평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과 여러분이 화면상의 인물과 보는 사람이 평등하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눈높이에 카메라를 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다른 앵글은 안 되느냐? 카메라를 높게 해서 촬영하는 것을 하이 앵글이라고 하고 카메라를 낮추어서 촬영하는 것을 로우 앵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 앵글에서 촬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내려다보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카메라가 낮은 곳에서 보면 어때요? 올려다보는 느낌이 있죠. 그런 두 가지 느낌은 사실 정상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look down on, 내려다보면 despise, 약간 경시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올려다보면 look up to, respect하는 그런 존경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느낌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평 앵글로 촬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간단하게 카메라는 수험생의 눈높이로 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조정해야 되죠? 삼각대의 높이를 조절해서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거 저도 무심코 촬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강의에 앞서서 저도 실험을 해봤거든요. 실험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 시선을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수험생 여러분이 이제 녹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보고 이렇게 녹화를 할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의 어느 부분을 보고 녹화를 해야 될까요? 화면 한가운데를 볼까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렌즈를 보아야 됩니다.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화면의 한가운데를 보게 되면 녹화하고 난 뒤에 영상을 보면 오른쪽을 보고 있는 영상이 녹화가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렌즈가 보통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간 어색하더라도 렌즈를 보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렌즈를 보고 답변을 하면 이렇게 정면을 보는 영상이 녹화가 됩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그렇게 렌즈를 보고 촬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좀 자신 없다고 막 메모를 해서 그걸 보아가면서 읽으면서 녹화를 하면 티가 굉장히 많이 나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영상은 카메라는 작고 우리가 약간 미세한 그 올림이나 내림 이런 것들도 크게 나타나요. 화면상으로는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굉장히 티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서 그 카메라 렌즈를 보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메모한 것들을 보고 읽으려는 시도는 아마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그런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 구성에서 생각해야 될 게 배경입니다. 배경은 지금 그 샘플 영상에서 보시듯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단순한 배경이 가장 좋습니다. 단순한 배경이 왜 좋을까요? 면접관이 누구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수험생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의 표정이라든가 자세, 그리고 말하는 그 억양, 이런 것들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배경이 좋습니다. 단순한 배경이 없다면 뭐 약간의 다른 물체가 있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은 피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벽지 중에 아주 선명한 선이 있어서 이렇게 목을 지나가는 이런 강한 선이 있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목을 확 치고 지나가면 심리적으로 별로 안 좋습니다. 방송에서도 촬영 감독들이, 참고로 저는 그 MBC 촬영 감독으로 15년 동안 MBC에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촬영 감독들도 가장 피하는 영상이 목을 자르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녹화를 하실 때 배경에 이렇게 강한 선이 지나가고 있는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주의력도 분산이 되고 사실 심리적으로도 별로 안 좋은 그런 영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강한 선만 피하시면 배경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화면 구성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조명과 음향. 면접 영상 찍는데 무슨 조명, 음향에 살펴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조명은 우리의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심리적인 효과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형광등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탠드 조명을 사용하게 되면 스탠드 조명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느 쪽에 두시든, 정면을 두셔도 좀 불편하지만 정면에 둘 수도 없죠. 좌우 측면에 두시면 그 반대쪽에는 짙은 그림자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왼쪽에 두시면 코 그림자가 오른쪽에 생기고, 오른쪽에 스탠드 조명을 두면 왼쪽에 코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 이외에도 얼굴에 어떤 피부가 거친 표면이 나타난다든가 이렇게 부드럽지 못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탠드 조명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마시고 형광등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광등에서는 부드러운 확산광을 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온화한 성격, 부드러운 심성을 가졌구나 하는 느낌을 면접관들에게, 심사위원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은 스탠드 조명을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향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게 노이즈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변에 뭐 고양이가 있어서 야옹야옹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애완견이 짖는 소리, 혹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창밖으로 아이들이 노는 소리, 이런 노이즈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노이즈가 들어간다고 뭐 탈락되는 건 아니겠지만 심사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좋은 긍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없이 문을 꼭 닫고 조용한 상태에서 촬영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볼륨이 더 중요합니다. 너무 낮은 볼륨, 소리가 너무 작으면 심사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저 수험생은 좀 자신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충분한 볼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음향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면, 문을 꼭꼭 닫고 조용한 상태에서 자신 있게 답변하면 됩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좋은 볼륨으로 그렇게 녹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준비물과 카메라 설정, 그리고 화면의 구도, 화면의 여백 처리, 그리고 조명과 음향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녹화한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중에서 촬영하고 관련된 앞부분 한 2분 30초 정도만 시청을 하시고 선배님들이 면접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를 보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해야지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하다, 이런 선배들의 좋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부분이 지금 우리 영상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지를 실제로 그 동서대 선배를 모셔서 지금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집에서 이제 촬영을 할 때 삼각대를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160cm까지 서서 할 수 있는, 아까 그 교수님께서 모델로 이루어졌던 여학생 같은 경우는 서서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셀카봉처럼 할 수 있는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책상이 반드시 좀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한 상태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시피 전면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보면 좋을지, 이 선배도 실제로 작년에 이 여러분 그 영상 촬영하는 걸 가지고 합격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형광등을 사용하시면 좋다라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너무 가까이 두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둔 상태에서 여러분 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